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은 AI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 바로 슈프리마입니다. 독보적인 바이오 인식 기술, 그러니까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더 대단한 건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그야말로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술력이나 재무 상태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좋은 회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과연 슈프리마의 이 공격적인 AI 신사업 확장이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잘하던 핵심 역량마저 흔들어버릴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저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슈프리마가 가진 AI 기술 리더십과 이미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확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정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보이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M&A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과도한 사업 다각화의 위험처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인 AI 제품 포트폴리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슈프리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AI 기반 제품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전체 매출의 7%에 불과했던 AI 제품 비중이 작년 말에는 43%까지 급증했고요. 올해 2025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몇 개가 더 팔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비중이 늘어난 건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게 꼭 긍정적인 신호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AI 제품들은 기존 제품보다 판매 단가, 즉 ASP가 평균 2배에서 3배나 높습니다. 덕분에 매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수익성까지 함께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데이터 센터 보안 시장을 보면 기존의 단순 지문 인식에서 AI 얼굴 인식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슈프리마의 고가 AI 제품이 바로 이 시장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죠. 글쎄요, 저는 그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AI 제품의 판매 단가가 높다는 건 물론 매력적이죠. 하지만 높은 수익성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성장이 정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얻은 결과인지, 아니면 기존 고객들의 구형 제품을 그냥 더 비싼 신형 AI 제품으로 바꿔주는 소위 제살 깎아먹기식의 성장은 아닌지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너무 얕게 보시는 것 아닐까요? 단순한 제품 교체가 아니라 보안의 기준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고객들이 더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원하는 거죠. 슈프리마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제품을 내놓은 거고요. 그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AI 카메라 같은 핵심 신제품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CCTV 업체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기에 나온 차선책이라는 점입니다. 계획했던 M&A가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체 개발로 방향을 튼 건데 이건 외부에서 보기엔 상당한 리스크로 비칠 수밖에 없죠. 인수했다면 바로 확보했을 기술과 시장을 이제는 시간과 돈을 들여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M&A 실패 자체는 물론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건 슈프리마의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시장에 마땅한 매물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이건 회사가 생체 인식이라는 기존의 한정된 시장, 약 6,5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넘어서 훨씬 거대한 지능형 물리보안 시장 전체의 리더가 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비전 자체는 좋은데 결국 실행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M&A에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가 인수 대상의 높은 요구 조건, 쉽게 말해 너무 비싸게 불렀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건 앞으로도 좋은 매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기가 녹록지 않을 거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비전만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 비전을 실행할 충분한 재무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슈프리마는 부채 비율이 고작 9%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현금성 자산도 풍부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대로 된 M&A 한 건만 성공시킨다면 회사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올해 적절한 대상을 못 찾았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영상 보안을 넘어 드론, 로보틱스까지 범위를 넓혀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바로 그 더 큰 그림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역량인 출입 통제 및 보안 솔루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드론, 로보틱스로의 확장은 자칫 집중력을 잃고 소위 나쁜 다각화로 이어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건 단순히 자원을 분산시키는 걸 넘어서 완전히 다른 영업망과 기술 스택, 규제 환경에 부딪혀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른 회사를 새로 세우는 것과 같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건 각각의 사업을 너무 분절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수프리마가 그리는 큰 그림은 이 모든 것을 바이오스타라는 통합보안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플랫폼 하나로 사옥의 출입문, 데이터 센터의 서버렉, 심지어는 순찰 드론과 로봇까지 모두 한 번에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보안 솔루션이고 슈프리마가 노리는 미래 시장입니다. 그 플랫폼 비전 듣기에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출입 통제 시스템과 드론 관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얼마나 다른데요?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통합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PPT에 있는 멋진 그림일 뿐 실제로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 시너지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플랫폼 전략이 성공하려면 거대한 시장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해외 시장, 특히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보는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현지 프로젝트가 지연됐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될 때는 좋지만 외부 변수 하나에 실적이 한순간에 꺾일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해 수출 기업이나 안고 가는 숙제입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능력 아닐까요? 중동은 전쟁 이슈로 잠시 주춤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연평균 25%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60억 원 매출이 예상되고요. 한두 지역의 문제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역시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지연이 있었잖아요. 이건 중동 같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나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에 슈프리마의 실적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슈프리마의 고가 AI 제품 판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시장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슈프리마는 전쟁 이전부터 현재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대 철강, 방산 기업에 솔루션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러시아산 장비를 대체하는 가장 유력한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향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보안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가장 준비된 기업이 그 과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는 다소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훌륭하지만 재건의 시점과 규모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희망을 사업 계획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죠. 이런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슈프리마를 주목하고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투자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는 M&A를 통한 기업 가치 증대가 최고의 주주 환원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M&A 성과는 전무했죠. 이건 결국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 아닌가요? 그건 약속을 어겼다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죠. 회사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성장에 재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지분 경쟁 같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회사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밸류업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신뢰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M&A를 통한 가치 제고는 M&A가 성공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올해처럼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주주들은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죠. 자료를 보면 해외 투자자들이 회사에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내년에는 할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건 경영진이 그리는 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가치 제고 방안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동상이몽이죠. 경영진은 단기 주가보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요구에 흔들리기보다 5년, 10년 뒤 회사의 미래를 보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M&A 한 건이 가져올 기업 가치 상승은 몇 번의 자사주 매입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테니까요. 하지만 그 간극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지금의 우호적인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지 불확실한 미래의 M&A를 위해 현재의 주주 가치를 계속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건 어쩌면 경영진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슈프리마는 AI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AI 제품 매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더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탄탄한 기술력과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한 지금의 공격적인 확장은 글로벌 지능형 보안 시장의 절대 강자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건강한 성장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의 뛰어난 실적과 기술력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그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M&A 전략, 다소 산만해 보이는 신사업 실행 계획, 그리고 주주들의 실제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영 전략 등 미래 전망을 흐리게 하는 위험 요소들 또한 명백합니다. 화려한 청사진이 실제 눈부신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슈프리마의 미래는 지금의 공격적인 확장이 모든 불확실성을 딛고 계획된 도약이 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혹은 그 모든 것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욕심으로 끝날 것인지에 달려있겠죠.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